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린님, 나의 아이린님. It's not from phone. 네, 오늘은 11일이죠. 11일이고 사실 오늘 학교 땡땡이를 쳤어요. 그렇지만 땡땡이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생산적으로 하루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컨디션은 좋네요. 확실히. 학교 땡땡이 친 거는 어쩔 수가 없고요. 또 생각하니까 약간 죄책감이 들기는 한데 그래도 오늘 루틴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잠을 많이 자고 충분히 자고 일어났더니 기분은 좀 안정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사이토이토리님의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를 조금 위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은 것 같아요. 남과 다른 해석을 하면 진실을 보인다. 세상 모든 것은 반드시 짝을 이룬다. 어떤 사람이 초등학생 때 담임 선생님께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따뜻한 봄에 피는 꽃이 아니라 추운 겨울에 피는 매화 같은 사람이 되려. 매화라는 꽃이 추운 겨울에 피나봐요. 찬바람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그 매화가 되라는 것은 아마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참고 버텨서 빛을 내라 라는 뜻일 것입니다. 참고 버틴다.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 사람은 줄곧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을 믿고 살아왔지만 어느 날 내 가르침을 만나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력은 필요 없다느니 저도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참지 말라느니 선생님이 해주신 말과는 정반대의 것들일 뿐이었으니까요. 즐기면서 지금 현 상황을 즐기면서 물론 선생님의 말씀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힘들어도 꿋꿋이 참는 것이 좋은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게 올바른 길이니까요. 저는 이 길이 맞지가 않아요. 내가 좀 즐겁게 해석을 하고 너무 아등바등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저는 좀 행복한 방식인 것 같아요. 하지만 내 방식으로 말하자면 매화는 추운 계절을 좋아하는 것뿐입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억지로 있어서 추운 날씨에 꽃을 피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맞아요. 매화는 매화가 편한 대로 꽃을 피웁니다. 보리는 보리가 편한 대로 알곡을 맺습니다. 세상은 전부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해요. 내 방식대로 말하자면 매화는 제가 조금 전에 불을 껐었는데 불을 켜니까 눈이 편안해졌어요. 어두운 곳에서 휴대폰이나 이런 걸 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식대로 말하자면 매화는 추운 겨울을 좋아하는 것뿐입니다. 억지로 있어서 추운 날씨에 꽃을 피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억지로 있어서 추운 날씨에 꽃을 피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매화는 매화가 편한 대로 꽃을 피웁니다. 보리는 보리가 편한 대로 알곡을 맺습니다. 세상은 전부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꽃을 피우는 데는 매화에게 뭔가 좋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왜 이렇게 뭔가 불편하죠?
렌즈를 껴야 되는데 조금 이따 렌즈를 껴야 될 것 같아. 눈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추운 겨울에 꽃을 피우는 데는 매화에게 뭔가 좋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맞아요. 그쵸. 막 추울 때 참고 견뎌서 피우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걸. 저 요즘에 좀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좀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했더니 컨디션도 안 좋고 좋지 않았지만 오늘 그냥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니까 컨디션도 좋고 근데 왜 이렇게 낮밤이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벌새라는 10cm 정도 되는 작은 새가 있습니다. 부리는 마치 빨대처럼 가늘고 길어서 꽃 속에 부리를 집어넣어서 꿀을 빨아먹는데 그 벌새가 꿀을 받는데 적합한 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긴통 모양의 꽃의 경우에는 기다란 부리를 갖지 않으면 꿀을 못 받으니까 벌새에게는 신경을 두고 다른 새나 곤충과 싸울 필요가 없어서 좋습니다. 길어서 한편 꽃의 입장에 보자면 벌새는 꽃가루를 옮겨주는 중요한 매개자입니다. 벌새는 자신에게 편리한 꽃에 꿀만 빨러 가니까 마치 그 꽃 전담 매개자 같은 식으로 효율적으로 꽃을 위해 수분을 이루어지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들만의 맞는 걸 찾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거구나. 자연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짝이 많이 있어서 이에 맞춰 진화하고 있습니다. 매화와 추위도 어떠한 이유가 있는 짝입니다. 매화와 추위도 어떠한 이유가 있는 짝입니다. 매화는 자기에게 이득이 있으니까 추운 날에 꽃을 피우는 것뿐이지 우리가 박수갈채를 보내며 따라 할 만한 게 아닙니다. 각자 나름의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것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표면적인 것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지금 제 상황에 딱 맞는 글인 것 같아요. 약해진 마음은 상대방을 기어오르게만 할 뿐이다. 한 여성이 이러한 일로 고민했습니다. 남편은 수입이 많다는 걸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인데 내가 집안일이나 육아를 좀 맡기면 금방 싫은 얼굴을 해요. 돈 한 푼 못 벌면서 집안일까지 나에게 떠맡기지 말라면서요. 행포만 부리는 남편에게 배려심을 바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집안일, 육아.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배려심을 갖길 기대해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잘난 척만 하는 남편에게는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집안일을 돕지 않겠다면 돈이라도 더 벌어서 가서 도우미를 고용해 라고요. 아, 뭘 이렇게까지? 서로 여자라도 엄청난 수입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내가 진심으로 일에 덤비면 남편보다 훨씬 더 돈을 잘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니까 내가 일해서 벌 정도의 생활비나 내놓으라고 딱 잘라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못하겠다면 잘난 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건 그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약한 파동을 내보내니까 남편이 기어오르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그 남편은 아내를 얕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어차피 아내는 방어도 못하겠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묵묵히 참은 사람은 이제 와서 맞서 따지는 게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마음이라도 강하게 먹어봅시다. 아무 대꾸를 못하더라도 평소에 나도 할 말이 있을 때는 한다고 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파동은 강해집니다. 그게 남편에게 전해지면 틀림없이 기분 나쁘게 하는 언동은 줄어들 것입니다. 이게 그때 그 상황에서 얘기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생각을 해보면 그냥 넘길까? 하는 것도 있었고 그게 잘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쌓이다 보면 그냥 지나치다 보면 제가 좀 감정적으로 쌓이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조금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기본적으로 아이린님 우리는 또 기본적으로 할 말은 해야 되잖아요. 하고 싶은 말을 못하면 병 걸리는 것처럼 참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은 쌀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가끔 사물을 반대쪽에서 보는 것도 참 재미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주식으로 쌀을 선택할 줄 아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다시 독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저도 쌀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가끔 사물을 반대쪽에서 보는 것도 참 재미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주식으로 쌀을 선택한 줄 아는데 바로 그런 착각을 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내 인생을 만드는 것이다. 이하영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자수성가가 아니라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세수성가. 세상이 만들어준 것이다. 오늘은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쌀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선택을 해준 거죠. 우리 민족은 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만큼 근면한 민족도 없어서 아무리 덥고 추워도 농땡이 부리는 일 없이 밭에 갈고 농작물을 가꾸지 않습니까? 제초 작업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 덕분에 쌀도 종자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연구를 열심히 하니까 각지의 기후에 적합한 품종을 끊임없이 창출해냅니다. 그래서 쌀의 입장에서도 계속 우리 민족의 주식으로 있기 위해 시대가 흐르면서 조금씩 맛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민족이 역시 쌀이 최고를 아닐까 라고 느낄만한 맛으로 쌀 스스로가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농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재밌지 않을까요? 우리 민족이 쌀의 선택을 받았다거나 쌀 때문에 움직인다거나 그런 생각은 나 말고 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바보 같은 이야기를 생각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엉뚱하고 참신한 사고가 있기에 여러 아이디어가 태어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좀 이렇게 엉뚱하다기보다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지, 이렇게 보내야지, 일찍 일어나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던 걸 좀 다른 시각에서 지금 오늘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좀 늦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 컨디션이 너무 좋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 일찍 일어나고 할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아웃도어 액티비티즈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주일에 2번을 정해서 아예 그냥 독서노트 이런 것도 하지 말고 바로 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책을 하면서 또 이런 게 마음의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매일 하루에 한 번은 외부 활동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좀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쵸? 다시? 일주일에 2번 루틴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외부 활동하기. 이렇게 해서 다시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사물에 대한 시점을 다양하게 가지려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남들의 반대쪽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게 사실일까 하는 시점으로 보면 전혀 다른 풍경이 눈에 펼쳐지게 됩니다. 이게 사실일까 하는 시점으로 보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시점. 남과 다른 해석을 함으로써 뜻밖의 진실을 찾을 수도 있어서 참 재밌습니다. 맞아요. 그냥 오늘은 독서를 안 해도 뭔가 컨디션이 너무 좋아. 마음도 안정되고 기분도 좋고.
사실 어제 11시간 자고 일어났거든요. 잠이 진짜 저한테 중요한 것 같아요. 12시간 자고 12시간 자도 좋고 10시간 자도 좀 괜찮은데 11시간, 12시간 자도 좋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무엇을 한번 읽어볼까요? 세서에 가서 기벤틱 말고 이하영님의 책을 읽어보는 게 좋겠죠. 이하영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Survive 관계의 언어. 저는 Survive를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한번 볼까요? 나는 죽음 너머에 있다. 이하영님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저는 죽음을 그렇게 생각은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면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굳이 죽음을 생각할 필요가 있나? 생각해보면 오늘이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해볼게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아버지는 돌아가신 게 아니야. 그렇게 불려줄 뿐이야. 너도 배웠잖아. 아빠의 몸을 이루는 원자나 전자 같은 미립자는 절대 사라지는 게 아니란다. 누가 이 이야기를 해주셨죠? 삶과 죽음은 연결되지 않는다. 삶과 죽음은 찰나의 순간 결정된다. 세상은 이미지의 찰나, 생멸이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돌아가신 게 아니야. 그렇게 불려질 뿐이야. 너도 배웠잖아. 아빠의 몸을 이루는 원자나 전자 같은 미립자는 절대 사라지는 게 아니란다. 아빠가 잠시 지구부에 내려왔을 때 그것들이 아빠의 몸을 잠시 이뤘다가 이제 조금 느슨해진 거야. 아빠를 이루던 그것들이 어디로 가겠니? 아빠는 절대 내가 떠나지 않아. 내 주변에 머물면서 내일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래요? 세상에는 2명의 나가 존재합니다. 물질 세계의 나와 그를 바라보는 아이입니다. 이하영님은 이렇게 존재를 2가지로 분류하시는구나. 저는 지금 물질인 나와 내 안에 있는 나 똑같은 것 같아요. 항상 내가 대화하는 그 나, 내가 기르고 있는 나, 내면에 있는 나. 그래서 삶과 죽음은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출생, 성장, 죽음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에고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합니다. 우리의 현재, 의식이 그렇게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현재, 인식의 한계 때문입니다. 늘 새로운 과거가 연결되기에 시간의 연속성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단순한 이미지의 연결을 통해 세상의 변화가 보이고 이미지의 입체감이 생기는 거죠. 공간의 변화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간의 변화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느낀다. 시공간이 변한다는 그 착각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착각에 빠져 시간의 흐름을 하나의 고정관념으로 각인시켰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생해서 성장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현재가 과거의 기억을 만들어내고 미래가 현재의 상황을 만든다면 사실 우리는 출생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서 출생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아직은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이런 논리적인 부분보다는 감정적인 부분의 책을 읽고 싶네요. 네, 재밌기는 하지만 기브앤테이크 한번 읽어볼까요?
사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강박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도파민을 마음껏 분비를 해야 된다, 막 이런 느낌? 그런 것도 혹시 제가 조금 강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anyways,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걸 알긴 아는데 베품이라는 거? 항상 성공하신 분들, 현자들은 이 베품, 마지막 단계는 베품이거든요. 혼자 잘 될 수 없다. 이건데, 제가 약간 그 부분을 아직까지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책은 너무나 유명한 책이라서 사실은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우연한 행운의 도미노. 우연한 행운의 도미노. 오케이, 한번 볼까요? 1993년 그레이엄 스펜서라는 대학생이 친구 5명과 함께 인터넷 회사를 차렸습니다. 커다란 안경을 쓴 스펜서는 수줍음이 많고 내향적인 컴퓨터 기술자로 대머리가 진행 중이었고 만화책을 유난히 좋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슈퍼맨에게 정의와 덕을 배웠고 엑스맨 덕분에 억압당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으며 스파이더맨을 보고 희망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슈퍼히어로들도 학창시절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죠. 스펜서와 그의 친구들이 만든 초창기 웹 포털과 검색 엔진 익사이트는 금세 가장 인기 있는 사이트로 떠올랐습니다. really? 저는 모르겠어요. 1998년 익사이트는 $670을 벌렸고 스펜서는 최대 주주이자 기술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익사이트 매각 직후인 1999년 스펜서는 애담 리프킨이 보낸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당시 리프킨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스펜서에게 회사 창업과 관련해 조언을 구했는데 스펜서는 흔쾌히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말했습니다. 리프킨을 만난 스펜서는 벤처 투자자를 소개했고 덕분에 리프킨은 창업에 성공했습니다. 리프킨은 어떻게 스펜서와 접촉할 수 있을까요? 너무 막 몸에서 지금 전율이 올라요. 또 스펜서는 왜 적극 나서서 리프킨을 도와준 것일까요? 스펜서에게 도움을 청하기 5년 전인 1994년 초 1994년? 리프킨은 어느 신인 밴드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그 밴드가 인기를 얻도록 도와주고 싶었던 그는 컴퓨터를 다루는 실력을 발휘해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서버를 호스트로 해서 팬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했습니다. 신인 밴드, 흠뻑 빠져 있어서 그 밴드, 그저 진정한 음악 팬으로서 한 일입니다. 나는 음악을 사랑합니다. 팬 사이트는 대성공을 거뒀고 수많은 사람이 무명 밴드가 스타로 발돋움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밴드의 이름은 그린 데이입니다. 상업용 인터넷이 급성장하던 1995년 리프킨이 만든 팬 사이트가 어찌나 유명했는지 그린 데이의 매니저가 그 사이트를 인수해서 공식 홈페이지를 쓸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좋다고 했지요. 가지라고 했습니다. 리프킨은 그때를 떠올리며 덧붙였습니다. 그냥 져버렸어요. 그로부터 1년 전인 1994년 여름 수백만 명이 리프킨의 팬사이트를 방문했습니다. 그 방문자 중 열렬한 펑크록 팬이었던 어떤 사람이 그린데이의 음악이 너무 대중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사이트 운영자 리프킨에게 이메일을 보내 진정한 펑크록에 대해서 한 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가 바로 그레이엄 스펜서입니다. 스펜서는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펑크록을 찾아 들으려고 할 경우 적어도 그린데이의 음악보다 나은 음악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 스펜서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는 그의 이메일을 읽은 리프킨은 스펜서가 머헉이라 그러죠. 머헉식의 헤어스타일, 머리 가운데만 띠 모양으로 모발을 남겨둔 헤어스타일 맞아요. 그죠? 머헉을 한 전형적인 펑크록 팬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리베카는 혼자 스펜서가 자신을 도와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먼 훗날의 일이었고 스펜서는 이제 막 이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그쵸. 스펜서가 만약 리프킨이 테이커나 매출이었다면 그치. 리프킨 그런가요? 테이커, 매출, giver라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죠? 왜냐면은 giver는 뭔가 베푸는 사람인데 어쨌든 만약 리프킨이 테이커나 매출했다면 스펜서 이메일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버인 리프킨은 스펜서가 많은 이에게 펑크록을 제대로 알리도록 또 노력하는 밴드들이 더 많은 팬을 확보하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리프킨은 그린데이 팬 사이트에 링크를 걸어서 스펜서가 제안한 펑크록 밴드들을 소개하는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리프킨. 근데 이게 기부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조금 이해는 안 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애덤 리프킨과 그레이엄 스펜서의 사례에는 선행은 보상받는다는 교훈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전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리프킨 같은 경우에 그걸 무료로 이렇게 너무나 그 음악을 사랑했기 때문에 웹사이트를 열어준 그걸 말하는 걸까요? 그런가? 그래서 선행은 보상받는다는 교훈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사례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기버의 인맥을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가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를 베푼 일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리프킨의 경험은 기버가 강범위한 인맥 전체를 어떻게 죄송해요. 다시 삭제하고 하이라이트 하는 부분에서 오케이. 그래서 흐르는 동안 그가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를 베푼 일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리프킨의 경험은 기버가 강범위한 인맥 전체에서 어떻게 이익을 취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리프킨의 명언 중에 나는 약한 유대관계에 힘을 믿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약한 유대관계에 힘을 믿는다. 리프킨, 약한 유대관계는 뭘까요? 스탠퍼드 사회학자 마크 그라너버의 고전적인 연구의 경위를 표하는 말입니다. 그라너베르 뭐 이런 last name도 있나요? 그라너베르 오케이. 강한 유대관계는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그 가까운 친구나 동료와의 관계를 일컫습니다. 강한 유대관계,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까운 동료 관계. 약한 유대관계의 힘. 강한 유대관계는 정말 가까운. 반면 약한 유대관계는 우연히 알게 돼 안면 정도만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도 그 친절을 베푼다 그 말인가 봐요. 그라너베르는 강한 유대관계에서 가장 큰 도움을 얻는다는
상식적인 전체 검증을 위해 직업을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은 전문직, 기술직, 관리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때 응답자의 약 17%가 새 직장을 얻는데 친구나 신뢰할 만한 동료가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약한 유대관계는 어떠할까요? 놀랍게도 거의 28%에 달하는 그 응답자가 새 직장에 대한 정보를 약한 유대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었다고 응답했습니다. 강한 유대관계는 결속감을 주고 약한 유대관계는 새로운 정보에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하도록 다리가 되어줍니다. 강한 유대관계는 사회적 테두리 속에서 맺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는 기회는 이미 다른 사람도 알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구나. 약한 유대관계. 오케이. 반면 약한 유대관계는 그 범위가 넓어서 다른 인적 정보와 접할 기회를 주거나 어떤 실마리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문제는 약한 유대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약한 유대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쉽지 않다. 그래서 일단은 도전을 해봐야 된다. 일단은 문을 노크를 해봐야 된다. 이건 것 같아요. 그들을 통해 새로운 인맥을 만드는 것이 지름길이지만 그냥 알고 지낼 뿐 사람에게 연락하기엔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저는 이걸 해보려고 둘 사이에 신뢰가 부족하면 심리적인 방어막이 생깁니다. 물론 애덤 리프킨 같은 기본은 이런 상황에서도 돌파구를 찾아냅니다. 오케이, 이거구나. 결국은 저한테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군가 지금 계속 만나라고 하거든요. 물론 애덤 리프키 같은 기본은 이런 상황에서도 돌파구를 찾아냅니다. 그들에게는 신뢰로 먹힌 강한 유대관계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약한 유대관계에서도 최고의 효과를 발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핵심은 그저 다시 연락하는 데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그것은 기보가 성공을 거두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다시 연락하는 데 있다. 리프킨이 스펜서를 위해 그린데이의 팬 사이트에 펑크록 링크를 건 1994년 이후 익사이트는 전성기를 맞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리프킨이 스펜서를 위해 그랬어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좀 모르겠어요. 스펜서가 이거 충고를 해줬잖아요. 조언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린데이의 팬사이트 펑크록 링크를 건 1994년 이후 익사이트는 전성기를 맞았고 리프킨은 대학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리프킨이 대학원으로 돌아갔고 이후 두 사람은 5년간 서로 연락을 주고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리프킨이 실리콘밸리로 진출하게 되었을 때 그는 옛 이메일 기록을 뒤지다가 스펜서를 찾아냈고 그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진짜 저 온몸에 전율이 돌아요. 와우. 너무 좋은데? 항상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지니는 게 정말 중요하고 기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5년이나 지났으니 나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겠군요. 나는 그린데이의 웹사이트를 수정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막 실리콘밸리에 발을 들여놓는 참이라 이곳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한번 만나서 창업에 대해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과연 이렇게 살아왔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리프킨은 말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아무 조건 없이 스펜서에게 호의를 베풀었고 훗날 무언가를 부탁할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 도움이 필요해지자 리프킨은 연락을 취해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스펜서는 기꺼이 도와주려고 했고 두 사람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리프킨은 그날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너무 감동적이에요. 너무 감동적인데? 리프킨은 매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아무 조건 없이 스펜서에게 호의를 베풀었고 훗날 무언가를 부탁할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 도움이 필요해지자 리프킨은 연락을 취해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스펜서는 기꺼이 도와주려고 했고 두 사람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리프킨은 그날을 이렇게 예상합니다. 나는 그때까지도 머헉 헤어스타일의 덩치 큰 사내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만나보니 그는 거의 말이 없더군요. 누구죠? 스펜서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세상에 나보다 더 내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났을 때 스펜서는 리프킨에게 한 배틀 투자자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런 게 이걸 너무 많이 들었는데 제가 마음적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거든요. 이런 좀 예시를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이야기가. 1994년에 일어난 우연한 일들의 연속이 1999년에 그에게 다시 이메일을 보내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2000년 내에 내 회사를 차릴 수 있었죠. 나누려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찾아옵니다. 너무 좋아. 나누려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찾아온다. 나누려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찾아온다. 행복한 업무, 즐거운 망상. 리프킨이 말하는 행운은 사람들이 기벌을 대하는 방식에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30년 전 사회학자 프레드 골드너 편집증 패러노이아의 정반대 개념으로 낙관적 믿음, 프라노이아, 편집증은 패러노이아가 있잖아요. 그쵸? 라는 그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브라이언 리로는 낙관적 믿음이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행복을 위해 무언가 음모를 꾸미거나 뒤에서 당신을 칭찬하고 다닌다는 그 망상적인 믿음이라고 설명합니다. 낙관적 믿음. 만약 당신이 기벌하면 그런 믿음은 망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내가 기벌하면. 다른 사람들이 애덤 리프킨 같은 기버의 성공을 위해 실제로 업무를 꾸미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제가 집중도가 떨어져서 여기서 책을 일단은 내일 읽어야 되겠어요. 욕심내지 말고 여기까지 읽고 독서노트 하고 다른 노트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눈도 약간 지금 불편해가지고 여기까지 독서노트 한번 해볼게요.